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역할 우리가 조금 공부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산소의 비중이 높아지면 어때요? 그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지는데 딱 맞는 온도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줬고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쵸? 첫 번째는 뭐예요? 식물들이 광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쵸? 그 네. 자원이 그래서 결국 생명체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냐 온실 효과죠. 그쵸? 지구가 이렇게 그 우주상으로 방출하는 적외선을 잡아줘서 그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이제 보강해서 그 설명을 한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별이든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빛 에너지로 들어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나가는 얘가 방출하는 빛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요 양은 같답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속 뜨거워지지도 계속 차가워지지도 않게 하는 성질을 별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 이산화탄소층이 만약에 없어서 지구에 그 온실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영하 18도 정도에서의 온도에서 이 평형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게 됐대요. 아, 네. 근데 지구 평균이 영하 18도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쵸? 그건 네. 뭐 추운 지방으로 가면은 뭐 영하 40도, 50도는 기본이 되는 게 지구일 테니까 모든 지역이 다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뭐 메탄도 있고 오존도 있고 이러한 대기들이 나가는 빛을 잡는 거죠. 그쵸? 나가는 네. 빛을 잡아요. 그래서 그 복사 평형이 되는 이 온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방출을 하는데 얘가 잡아가지고 이제 그 뭐냐 내보내야 되는 빛이 조금 덜 나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은 더워요. 그러면은 땀을 흘려서 열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땀이 못 나오게 한다. 그럼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그쵸?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그 지구도 이 그 온실 기체죠. 온실 기체가 나가는 적외선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내가 내보내는 만큼 냉각이 덜 되는 거죠. 원래 그 뭐냐 복사 평형을 맞추어 가지고 영하 18도에 이르게 하려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쐈는데 얘가 붙잡아둬서 그쵸? 아, 네. 덜 방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지구가 그것을 감지를 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빛적인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 상태, 이전보다 올라간 상태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요런 그 효과가 오게 된답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실 기체가 있는 상황에서는
평형을 이루기 위해. 왜냐면 들어오는 만큼 내보내서 평형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온실기체가 있어가지고 내보내는 만큼 밖으로 안 나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잡아두는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받은 만큼 내보내게 되는 평형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이 흡수해서, 그쵸? 요 잡아놓은 애들 때문에 그만큼 지구의 온도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더 올라간 상태에서, 기온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면은 받은 만큼 내보내서 영하 18도 정도에서 평형을 이룰 텐데 온실기체가 얘네가 나간 에너지를 잡아 놓으니까 어때요? 더 많이 방출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기는 하지만 대기가 잡아놓은 에너지만큼은 어때요? 올라간 기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 지구의 기후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영하 18도에서 복사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온실 기체로 인해서 영상 15도 정도에서 복사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뭐예요? 우리가 얼음 상태로 뒤덮여 있는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 예, 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영상 15도 상태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뭐예요? 동일해서 변동이 없는 거죠. 그쵸? 변동이 네. 없는, 그러니까 15도에서 지구 온도는 올라가지도 않고 15도에서 지구 온도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쵸? 네. 왜요?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냉각되지도 않고 가열되지도 않는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되는데 이 대기층이 잡아놓은 그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대기층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를 감안해서 지구가 더 많이 내서 평형을 내는 거니까 항상 대기층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기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오게 돼서 대략 여기 보시면은 한 몇 도냐? 27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평형점이 27도를 올려놓고 맞춰지게 된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온실 기체들, 특히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재밌죠? 그쵸? 네.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금성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아, 네. 네,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한 90% 이상이거든요. 살도. 거기는 네.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선생님 네. 수업 끝나고 찾아보니까 금성의 온도는 평균 200도가 넘는데 아, 그 들어가는 살지도 못하고 바로 지금. 네,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같기는 한데 어때요? 네. 그 빽빽한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로 인해서 평형점이 지구보다 어때요? 한 200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평형점을 찾은 거예요. 아, 예, 그 정도로 그래서 금성이 뜨거운 별이랍니다. 네, 네.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온실 기체가 왜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실험인데요. 자, 이건 이런 거예요. 베이킹 소다랑 식초랑 섞으면은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CO2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모으자는 거예요? 비닐팩에다가 팡팡하게 해서 모으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하겠죠. 그쵸? 자, 이 네. 상태에서 온도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햇볕이 잘 드는 창에다가 놓고 이게 몇 분이었더라? 자, 15분. 햇볕이 잘 드는 창에다가 이 비닐봉지를 15분을
놔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온도가 얼마 올라갔는지를 뭐 x 도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하느냐? 이 공기를 다 뺍니다. 공기를 다 빼고 이제 식히는 거예요. 원래 온도로 식힌 다음에 이 비닐봉지에다가 자, 원래 이게 아마 원래 그 공기일 거예요. 네, 뺀다. 그 다음에 온전 안전한 장소에 놓고 네, 요거는 베이킹 소다고요. 자, 그쵸. 일반 공기죠. 그쵸? 자, 네. 이번에는 일반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일반 공기는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쵸? 네. 대부분은 뭐예요? 질소와 산소인 공기를 놓고, 이렇게 온도계를 놓고 햇볕에다가 똑같이 15분을 쬐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얼마만큼 온도 상승이 있겠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일단. 자, 그러면 요 변한 온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냐? 이제 이런 실험인 거예요.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갔겠어요. 저기,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요 봉지가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쵸? 예, 왜요? CO2라고 하는 이 기체는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네. 뭐예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요게 이 밑에 봉지는 어때요? 그런 기체가 0.03밖에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얘는 더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 뭐냐 베이킹소다 식초를 섞어서 만든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봉지가 더 많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요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실험에서 측정했던 두 온도가 다를 것이다. 분명히 B 실험, 이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발생한 봉지예요. 측정한 온도가 A 실험에서 측정한 온도보다 높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산화탄소가, 그쵸?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봉지 안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이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 실험에서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자 지퍼백 온도가 더 올라갔던 것이다. 그쵸? 자,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기타 온실 효과 기체들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걸 왜 적어놨냐면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체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죠. 그 오존 같은 것도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온실 효과가 뭐냐면은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그쵸? 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된, 대기의 온도를 올리게 되는, 요런 이제 그 친구를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거해보고 복사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지구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라고 했더니 몇 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하 18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구의 온도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잡아줘서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항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 얘기죠. 자, 그 외에도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충분한 양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쵸?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낮아지면은 광합성에 차질이 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뭐예요? 식물의 수가 줄어들면은 동물의 수도 줄어들겠죠. 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온실 효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생태학적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쵸? 예, 만약에 진짜 90 몇 프로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여가지고 금성처럼 그 복사평형 온도가 200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예, 네. 불가능하겠죠. 그쵸? 네. 자, 이것을 환경보호론자들은 온난화라고 부르게 돼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온실 효과는 우리에게 매우 이로운 물리적 작용이며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이로운 작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실 효과가 과해져서 뭐가 찾아오면은 생명체에 해롭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찾아오면은 생명체가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지구가 지나치게 뜨거워져서 생명체들이 해를 입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자, 반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지나친 온실 효과로 말미암은 결과를 얘기를 해요. 온실 효과 자체는 좋은 건데 지나쳐서 지구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 하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온실 효과는 좋은 것을 의미하고 지구 온난화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돼요. 자, 55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넘어가기 전에 이 이산화탄소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의 산물 중 하나예요. 연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체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태우면 연소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예요.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연소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전 내용에서 인간에게 그리고 수많은 창조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화학 반응은 바로 태우기라는 연소 반응이라는 것을 배운 바 있을 것이다. 결국 수많은 생명체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뭐예요? 이산화탄소는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간다면 어때요?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또 그걸 회수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이산화탄소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아요. 예, 너무 작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 대기의 0.03%밖에는 안 되는 그런 기체가 이산화탄소인데다가 지구에 끊임없이 꾸준히 공급되는 이산화탄소를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은 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구 전체로 보면은 그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그거를 또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과 결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넘어갑시다. 아마도 대부분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는 것은 이미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2.5에서 우리가 내뱉는 것들을 보면 약간 놀라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들숨과 날숨의 이제 비율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의 절대 다수가 아르곤이죠. 그쵸? 그리고 요 1%의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0.03%에 해당하는 게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거의 한 7%? 그렇죠? 기타에서의 한 7% 정도가 그 7%가 아니라 3% 정도겠네요. 하여간 산수라서 정확히 계산해 보면 나와요. 하여간 그 정도가 기타의 한 3%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이런 대기죠. 그쵸? 들이마시는 공기니까. 근데 내쉬는 공기는 이렇게 이게 바뀝니다. 기타 1%는 바뀌지 않아요. 그쵸? 기타 1%는 바뀌지 않는데 보시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산소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질소도 줄었어요. 그쵸? 그럼 뭐야? 질소도 흡수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은 들이마시는 공기에 비해서 내쉬는 공기는 수증기라고 하는 친구가 새롭게 포함이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건조한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계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내쉬는 공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에너지를 얻는 활동에서 탄소하고 수소를 태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만 H2O라고 하는 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공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기체가 된 수증기가 항상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김 이렇게 겨울 같은데 해보면은 김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물이거든요. 네, 다 이거 맺히면 막 물이 쭈르륵 네, 흐르는.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들이쉬는 공기에서는 물이 없었는데 내쉬는 공기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그쵸? 없었던 게. 아, 네. 그러니까 분모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분모의 크기가 달라져서 질소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지 질소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산소는 같은 이유로 비중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안에서 연소 반응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소의 비율은 분자 크기로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16% 정도 되게 되고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두 개 합치면 한 8% 정도 되죠. 그쵸? 8% 네.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55쪽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볼게요. 자, 학생 대부분이 인간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는 사실을 배울 때에 이러한 물질들과만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쵸?
들숨에는 산소가 뭐예요? 100%가 포함되어 있고, 아, 예, 네. 날숨에는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100% 포함되어 있는, 예, 이렇게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아니라. 거죠. 그쵸? 예, 질소하고 아르곤으로 희석되어 있는 21%의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뱉을 때에도 역시 산소가 다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게 들이마셨는데 거기서 폐에서 그거를 다 화학 반응으로 쫙 아, 예. 뽑아내고 산소를 전혀 그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어우, 왜 그러면은 뭐 그냥 한번 숨 한번 들이쉬면은 뭐 그쵸? 아, 마치 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예, 네. 예, 한 30분, 한 40분마다 숨 한 번 쉬어도 되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제 아, 그렇지는 않죠. 그 정도의 극강의 효율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그런 공기에서 한 5% 정도만 산소를 뽑아서 화학작용으로, 연소작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또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뱉어내게 되니까 비율이 대략 4%, 4%, 16%, 7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자,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대부분은 질소이고 산소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내뱉는 공기 대부분도 질소가 되겠죠. 이것은 당연하다. 질소는 우리 신체와 어떻게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된다. 즉,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대부분은 질소이기 때문에 내뱉는 공기도 대부분 질소가 돼요. 사실 우리는 많은 양의 산소도 내뱉게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우리 신체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모든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뱉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공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그쵸? 이산화탄소 4%, 산소가 16%니까 한 4배 가까이 산소가 많죠. 그쵸?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그 농도가 같아요. 그 나중에 연소 화학식 보시면은 1대 거의 1대1 비율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대부분의 연소작용 중에 산물 중 하나가 물이기 때문이다. 그쵸?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신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소 반응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물도 함께 생산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서 이렇게 문 닫아놓고 살잖아요. 그쵸? 문 네. 닫아놓고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 들이마시는 거를 진짜 21%의 산소를 쫙 다 쓰고 내뱉는 공기는 75%의 질소와 네. 네. 이산화탄소 물로만 이루어진 공기를 내뱉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문 닫고 숨 조금 쉬면 아마 산소가 급격하게 고갈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렇죠. 예. 선생님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산소가 21% 정도, 16% 정도 남겨진 상태로 공기를 내뱉기 때문에 뭐 문 닫아놨다고 해서 질식해서 죽을 염려를 아, 하지는 네. 않아도 되겠죠. 그쵸? 예.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 닫아놓고 거기에다가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막 주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잠든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 보면 질식해 죽겠죠. 그쵸? 네. 네, 그쵸.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데 어때요? 한 16% 정도는 산소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또 공기 중에 또 21%의 산소랑 또 희석돼서 섞이잖아요. 그쵸?
예, 그게 또 들어가서 작용하고 예,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예, 다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저산소증으로 그쵸? 뭐 질식하는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예, 이런 데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한 가지는 불에 의해서이고, 그죠? 다른 한 가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똑같죠, 그쵸? 두 가지 모두 근원은 연소작용이므로 이들은 모두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를 생산하게 돼요. 생물학을 배우게 되면 탄소순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러면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뭐예요? 가져다가 광합성해서 에너지원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쵸? 네, 이거죠. 네. 그쵸? 그래서 탄소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탄소 순환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작용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추적한 것을 의미해요.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가게 되는 또 다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 방법과 불과 수많은 창조물의 일상 과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은 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넘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충분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다? 온실기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뭘 네. 잡아둔다?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잡아둬서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공급하는 그 주체는 뭐다?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쵸? 네. 살아서 숨만 쉬어도 계속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다가 공급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또 가져다 쓰는 애가 있는 거죠. 그쵸? 식물들이 가져다 쓰게 되면서 요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다. 얘기를 지금 요번 단락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